의식주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하수를 면하겠다라는 거고, 그 하수를 면하겠다라는 그 나의 의지, 그 의지에 의해서 하수를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수를 면하기 위해서 내가 동기부여를 갖고 그 동기부여를 갖는 그 상태에서 하수를 면한다, 그런 거는 없어요. 동기부여는 그냥 동기부여로 끝나는 거고, 내가 하수를 면하겠다라는 그 강력한 그 의지가 내가 하수를 면할 수 있는 그러한 형국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내가 하수인데, 하수를 면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주 안정화를 시킨다라는 그 명목 하에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내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 방향성에 의해서 의식주 안정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내가 그 의식주 안정이 몇 년 후라면 그 의식주가 내가 해결이 되겠다라는 그 빛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하수를 면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 의지에 의해서 면하려고 하고, 의식주 안정의 그 빛을 보고 가능성이 있는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보이는 쪽으로 내가 간다라는 거는 그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흐름으로써 나는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나는 의식주 안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식주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가 의식주 안정의 그 빛이 보이는 거는 말 그대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후에 그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냥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의식주 안정은 그냥 뜬구름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뜬구름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수들은 왜 그럼 의식주 안정이 안 되는가? 뜬구름을 잡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냥 내가 이러한 그 하수의 삶을 살지만 내일 달라진다, 며칠만 지나면 달라진다, 그러한 뜬구름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뜬구름 잡는 사람들은 다단계업에 종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단계업에 종사를 해서 의식주가 안정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 다단계로 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하나의 쇼라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이 다단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단계가 그렇게 잘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단계의 역사는 50년, 60년, 70년 굉장히 오래됐어요. 외국에서부터 출발이 한다면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다단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의식주가 안정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식주가 안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는, 의식주 그 안정 자체가 다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뜬구름 잡는 그러한 형국에서 벗어나는 거고, 아직도 뜬구름을 계속 잡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뜬구름을 잡는다라는 거는 결국 나의 무정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인지를 해야지 되는데,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다단계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무정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자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무정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뜬구름을 잡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뜬구름은 그냥 바람만 불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의식주 안정을 한다라는 거는 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의식주 안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강력한 의지에서 의식주 안정으로 가는 그 방향성으로 내가 열심히 산다면 내 자식 또한 그 의지의 방향성에 의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뜬구름을 잡는 삶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내 자식 또한 뜬구름을 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수를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내 자식 또한 하수를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자식은 절대 부모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세, 예를 들어 월세를 산다 그러면은 자식도 월세를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전세를 산다 그러면 자식 또한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20평대에 산다 그러면 자식도 20평대에 살아가게 되고, 내가 50평대에 산다 그러면 자식도 50평대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20평대 사는데 자식은 30평대에 산다,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잠시는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이어지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식은 부모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자식들이 돌연변이가 발생이 돼서 부모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그 자식은 그 부모를 뛰어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 발동이 자식한테 전해지게 되는데, 그러한 자식들은 부모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개 99%는 자식은 부모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1%의 자식만이 그 부모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의 자식이 그 부모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따로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분가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자식이 만 20세가 넘게 된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가를 해야지 되고,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식이 똘똘하다 그러면 스스로 분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뛰어넘지 못하는 자식은 부모하고 같이 살려고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는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빨리 분가를 해서 따로 나가서 살게 되는 형국이고, 따로 나가서 자기가 자립을 하는데 그 자립에 있어서 강력한 그 의지에 의해서 자기는 의식주 안정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생활 패턴의 그 태도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자식이 분가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분가를 했는데 그 자식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형국으로 가는지를 잘 봐야지 돼요. 그래서 자식이 성장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모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고, 자식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지 않게 되면 그 부모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길러서 대학을 졸업시키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죽는 날까지 나의 기운을 받아서 내 자식들은 쓰기 때문에, 내가 기운을 크게 쓰지 않는 한 내 자식도 기운을 크게 쓰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기운을 크게 쓴다라는 자체를 자식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부모를 답습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하수들도 자기가 기운을 크게 쓰는 건지 작게 쓰는 건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수의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고, 특히 감독명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기운을 크게 써야지 삶이 좋아지게 발전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운이 커야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명철학을 공부한다라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수를 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해서 대기업에 이제 부장 살고 자기 집도 있고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주가 안정이 된 거냐? 연봉이 한 1억 5천 2억 받는데 그 사람은 의식주가 안정이 됐느냐? 그건 의식주가 안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수라는 거죠. 근데 하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세 사는 하수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면 부자라고 그러는데 진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 그 하수의 생활에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0대 그 말년운을 받아야지 되는데 지금 그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 1억 5천 2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60대가 넘어가면서 그것이 이어지느냐 말년운을 제대로 받아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도찐개찐이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수를 벗어난다라는 거는 의식주가 안정이 된다. 의식주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봉이 적어도 5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의식주가 안정이 됨으로써 그 사람의 자산의 가치가 보통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것이 의식주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냥 뭐 연봉 1, 2억 가지고 의식주가 안정이 됐네 부자네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아직 연결지가 않았다. 아직 자라나는 새싹이다 라고 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 거고 자라지 못하게 되면 싹이 잘려버리면 자라지 못하게 되는 형국이죠. 그래서 60대가 됐을 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나 못 나가던 사람이나 그 60대를 넘어서는 그 극복을 해야지 되고 말년운을 받아서 의식주가 안정이 돼야만이 그 사람이 말년 100세까지 죽는 날까지 순탄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거를 자식이 보고 그 자식 또한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멸의 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 자식 또한 자멸의 길로 가게 되고 내가 자생의 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식 또한 자생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자식이 나는 자멸의 길로 가더라도 내 자식만은 자생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식과는 분가를 해야지 된다라는 걸 명심을 하고 부모가 분가하라 해봐야 소용이 없고 자기 그 자식 스스로가 분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야지 너는 분가해라고 해봐야 그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 자식 스스로가 뭐든지 만들어내야지 되기 때문에 부모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부모가 사라지게 되면 부모가 죽게 되면 그 자기가 모아놨던 그 자식의 그 자산들은 전부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년에 좋아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무정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정한 세월을 보내야만이 그거로 인해서 말년에 꽃을 피울 수가 있고 그 꽃에 의해서 내가 말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